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음, 미래의 국가 영역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인터넷으로 세상이 다 연결되는데 과연 이 전통적인 영토 개념이 유효할까? 뭐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유튜브 영상이랑 관련 텍스트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좀 특별한 역할,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미래에는 힘이 아니라 뭐랄까? 보살핌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2025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면서요. 그렇죠. 상당히 대담한 예측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 바탕으로 미래 국가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이 독특한 관점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자료에서 대한민국을 인류의 뿌리라고 비유하는 게 참 독특했어요. 한국의 상태가 전 세계, 그러니까 그 고목나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서 88 서울 올림픽 때 손에 손잡고로 인류는 하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긴 했는데 그걸로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박수값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아, 박수값이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이든 뭐든 세계의 박수를 받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세계를 위해 뭔가 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하. 만약 그걸 못하면 개인의 삶까지도 좀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있고요. 인기를 얻었으면 그 다음 단계 존경받는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책임감, 그걸 바탕으로 그럼 국가의 내실, 질량을 키워야 한다는 말로 이어지는 걸까요? 자료에서 현재 세계를 일종의 글로벌 지방자치제로 보던데요. 네, 맞습니다. 각 나라가 지구촌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거니까 국가의 힘, 여기서 말하는 질량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 질량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문화, 사회 시스템, 국민 역량 이런 총체적인 국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일본을 예로 들면서 그 질량을 제대로 못 채우고 힘만 과시하려다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요, 이 자료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기본 영역 안에서 질량을 꾸준히 잘 키워왔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 앞으로는 이제 힘없는 나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뭐 예전 방식의 그런 영적인 능력 탐구 이런 건 좀 시대착오적이고 이제는 인터넷, AI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혹시 왜 2025년인지 뭐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가 있나요? 자료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약간 예측에 가까워요. 2025년부터 한 2030년 사이? 그때쯤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요? 네. 준비가 딱 되면 약소국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착 붙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착 붙는다. 힘으로 복속시키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살피는 동맹 관계,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죠. 보살피면 우리나라다 이런 말도 있었죠. 네,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상당히 이상적인 관계 설정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인류 에너지가 3단계로 전달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배경에는 사실 국제사회, 특히 좀 더 어려운 국가들의 희생이나 노력이 있었다. 이걸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도 언급합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개인이나 지도자들은 뭘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료는 특히 지도자들이 홍익사행도라는 걸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홍익 사행도요? 네, 매일 이웃, 사회, 나라,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역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여기서 정말 대담한 주장이 나오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 대한민국의 고대사,
특히 단군조선 같은 역사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막 나오면서 그 위대한 역사가 밝혀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원래 한국인이 인류를 이끌던 민족이었다는 게 드러날 것이고, 따라서 후손들이 그 역사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정말 국가 영역의 미래가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책임감 있는 리더십, 보살핌 같은 관계로 재정의될 수 있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전망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에 부여된 그 특별한 역할, 그리고 2025년 이후에 밝혀진다는 그 역사에 대한 주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국가의 본질이나 미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지혜와 포용의 리더십, 그리고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홍익인간 정신의 실전,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물론 이 모든 건 이 특정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이고요. 네. 오늘 논의된 내용들, 특히 세계로부터 받은 박수값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힘이 아니라 보살핌으로 관계 맺는 나라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당신께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이 자료들의 예측처럼 정말 숨겨진 역사가 드러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